냄새만 난다고 해서 충치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한데, 충치가 아주 심하게 나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뜨거운 거에 시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무조건 신경치료를 들어가셔야 돼요. 까지 가면 이제 신경치료를 해도 잘 안 나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크다면 이제 발치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 늦을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여다보는 치과의사 황재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치과 가기 참 무섭고 힘든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과를 가보시는 게 좋을지 잇몸하고 치아를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질환하면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충치인 것 같습니다. 충치에 대한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입안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입안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치아가 썩게 되는 경우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석이 쌓여서, 특히 드물게는 위장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시는 경우도 있고, 입안에 혀나 다른 연조직들이 질환이 있어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만 난다고 해서 충치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한데, 충치가 아주 심하게 나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충치에 관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은 치아가 아픈 거예요. 치통이 심한 건데, 치통이 여러 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로는 차가운 거에 시리다.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사실 다 싫어요. 충치가 없어도. 차가운 시린 증상이 딱 먹었을 때 아 싫어 하고 딱 뱉었을 때 이게 찡하게 가기 시작하면 이건 좀 안에 문제가 뭔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요. 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뜨거운 거에 아프게 됩니다. 외부 자극이 치아에 계속 가게 되면 차가운 거를 느끼는 신경이 죽어가면서 민감해지고, 그게 죽게 되면은 뜨거운 거에 느끼는 신경밖에 안 남아서 뜨거운 거에 이제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뜨거운 거에 시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무조건 신경치료를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너무 심하게 아프면 잠도 못 자고 막 얼음물 물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심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면 당연히 신경치료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발치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잇몸 주위에 약간 여드름 같은 게 나면서 톡 터트리면 고름 나오고 하얀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경이 계속 자극이 오게 되면은 신경이 다 죽고 생들이 점점 뿌리 끝에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 아, 나 괜찮은가 보다 있다가 뿌리 끝까지 내려간 세균들이 뿌리 끝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점점 그 덩치를 늘려가게 되면은, 치아라는 뿌리가 뼈에 담겨져 있잖아요. 뼈를 녹이면서 결국에는 피부 있는 데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 나게 됩니다. 요 지경까지 가면은 이제 신경치료를 해도 잘 안 나을 가능성도 있고, 너무 크다면 이제 발치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경우,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충치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분이 좀 약해지게 돼요. 씹는 힘을 못 견디고 그 주변 치아들이 같이 부스러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깨져나간 데가 치아 사이에 생긴다면 음식물이 좀 잘 낄 수 있게 되겠죠. 입안을 들여다 봤을 때 거뭇거뭇한 게, 이런 게 보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가 있고 좀 두고 봐도 되는 충치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충치는 활동성 충치라고 하고, 두고 봐도 되는 충치는 이제 정기휴식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둘의 차이는 뾰족한 기구로 긁었을 때 얼마나 긁히느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게 됩니다. 까만 게 생겼다고 해서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보셨는데요. 입냄새가 아닌 나머지들은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되고, 늦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게 비용이 안 들고 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치료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오셔야지, 최악의 경우는 발치까지 강호를 하고 오셔야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방금 충치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가는 질환들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아 주위 조직, 치주염들이 있습니다. 충치랑 치주염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 뿌리 끝까지 타고 내려가서 집을 짓고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가 오래되면 거기서도 치주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일단 이가 흔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가 흔들린다는 이유는 뿌리를 붙잡고 있는 뼈들이 녹아내려서 치아의 지지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녹게 되는 건데요. 치주염의 단계가 잇몸에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게 쌓이면서 염증이 일으키게 되고,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하방에 있는 치조골들을 녹이게 돼서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시는 거고요. 이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치료를 들어가시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충치에서 나는 냄새랑 치주염에서 나는 냄새랑 좀 다릅니다. 치석들 많이 끼시고 이러시면 냄새 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평가하시면 될 거고요. 음식물이 끼거나 시큰거리시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흔들리는 거랑 같이 가는데요. 이가 흔들리게 되면은 치아 사이에 당연히 음식물이 잘 들어갈 테고요. 음식물을 씹을
때 시큰거리는 거는 치아가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치아로 씻게 되면은 통증이 있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치주염이 심하신 환자들 보시면은 정상적인 잇몸의 색깔은 코랄 핑크라고 불러요. 산호색에 분홍색,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귤껍질 같이 점점점점 그런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맞게 돼서 붓게 되면은 검붉은 색으로 있잖아요. 약간 멍들듯이. 잇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붉은 색이 뜨면서 부어오르게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체라는 조직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통통 부으면서 약간 매끈한 표면이 돼요. 칫솔질하면 피나요. 그런 단계 때도 이미 치주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주염의 중요한 점은 다시 뼈를 차오르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치주염은 다시 좋아지지가 않아요. 뼈까지 가지 않고 잇몸에서만 그 염증이 국한됐을 때 빨리 치료를 받고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여기 체크리스트에 보면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잇몸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안에 뼈들이 어떻게 됐든 다 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증상이 무조건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오셔서 점검 받으시고 평소에 관리하시는 입솔질이나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시는 습관들도 좀 배워가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통해서 충치나 치주염에 관해서 좀 알아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치아를 뽑게 되고, 뽑게 되면 당연히 또 임플란트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임플란트를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뼈입니다. 뼈가 얼마나 질이 좋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성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질환들을 어느 단계에 왔냐에 따라서 향후 임플란트 식립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병원에 자주 오시고 관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과의사 황재호였고요. 오늘 보셨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